강원도 태백시 일대에서 억소리나게 귀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도 그저 평범한 바위 덩어리 같아 보이는데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저 검정색 광채들이 티타늄 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티타늄 광맥이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발견된 겁니다. 강도는 철강하고 같다. 근데 철보다 30~40% 가볍다. 내부식성 매우 우수합니다. 철강하고 다른 차이점이라서 타이타늄이 굉장히 비싸야 됩니다. 가격이 한 100배 정도 높습니다. 철강보다. 강하고 가벼우면서 부식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우주항공이나 국방 분야는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 티타늄이 대체 어쩌다가 발견된 걸까요? 2018년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면산층 일대를 탐사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탐사 결과 해당 지역 광석에서 티타늄 성분의 비율은 평균 7%라는데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평안남도 벽선철광산이라는 데가 티탄철 전광을 뽑아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품위가 한 3에서 4% 됩니다. 평균 품위가 7에서 한 9%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티타늄 연구실에 측정을 의뢰했는데요. 광물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장비로 현장에서 가져온 광석을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측정된 티타늄 함유량은 3.27%인데요. TiO2로서 7점 몇 프로가 평균이고 이거는 티타늄 금속으로서는 TiO2랑 비교하면은 이론적으로 60%가 되면 맞아요. 이게 여기서 4점 얼마 나오면 맞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뿐만 아니라 삼척, 경북 봉화까지 걸쳐있는 이번 티타늄 광맥. 현재까지 탐사된 예상 자원량의 규모가 무려 8,500만 톤입니다. 그런데 8,500만 톤이 광석의 양이 8,500만 톤이에요. 성광을 하다 보면 또 반이 또 날라가요. 8,500만 다 추출했다 치더라도 300만 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0만 톤이 전부 티타늄이 아니라 전체의 4%만 티타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타이타늄 광석이 지금 많이 수입해오고 있어요. 현재 1조라고 합니다. 1조. 22만 톤이라고 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15년치를 얻을 수 있다. 돈이 얼마 계산하면 아까 1조라고 그랬으니까 1조 곱하면 15조인 거죠. 정말 그만큼 존재하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노다지겠네요. 바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경제성과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광산 개발까지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발표된 8,500만 톤은 현재까지 조사된 태백 지역에서만 산출한 거고요.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면 예산 자원량은 약 2억 2천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광산 개발에 대비해서 산업부에서도 현재 30억 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티타늄 광맥 경제적인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수년간의 탐사가 끝이 나면 이제 우리나라도 티타늄 생산국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시기적인 자원 매장량이지 경제성 있는 자원 매장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업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장량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티타늄으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얻는 건 기대하기 힘들 거란 겁니다. 아니 대체 이유가 뭘까요? 호주 같은 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품위도 높은데 바깥에 놀려있어요. 이거 노천광산 이러는데 저희 나라 같이 깊이 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티타늄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호주. 이렇게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은 광석을 캐내기도 쉽고 그 함유량도 높다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굴 비용부터 많이 들고 함유량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타이타늄도 굳이 사오면 됩니다. 그걸 그게 더 싸면은 굳이 채굴할 필요 없죠. 그 비싼 걸 뭐 하는 거죠? 가뜩이나 재련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저렴할 정도라고요? 순수한 티타늄 금속입니다. 재련돼서 나온 티타늄 금속. 자, 이게 바로 재련을 거친 티타늄이라는데요. 이 티타늄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철광석을 재련할 때는 뜨겁게 달구면 된단 말이에요. 티타늄은 그렇게 제조가 안 되고 진공을 만든 다음에 원료를 만드는 것만도 한 5, 6 공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워낙 그 조건이 까다로워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전력 소모와 환경 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도 엄청나다는데요. 차라리 가공된 걸 사오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안에 현미경 봤을 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분쇄하면은 분리가 잘 되겠죠. 근데 증상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게 이거를 분쇄를 해도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을 투입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과거 하동에서도 무려 20억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유량도 낮고 티타늄 결정이 추출하기 힘든 형태여서 결국엔 채굴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재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전투기라든가 방위산업체 국방 쪽에 쓰이는 소재가 되다 보니까 외국하고 이렇게 기술 제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개발 기술력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요거 재련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국내에서 값비싼 희귀 광물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들도 다 광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광산이 다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뭐 최고성이 맞아야 말이죠. 돌멩이 하나를 건지면 니켈도 코발트도 있고 뭐 아니 다 있죠. 푸미가 나와서 그렇죠. 푸미하고 경제성 뭐 이런 거. 성분이 존재하는 것과 경제성은 별개라는 거네요. 이번 티타늄 광맥의 탐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있어도 쓸 수 없는 계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조사 프로젝트가 한 10개면 한두 개에 성공하고 거의가 다 실패입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탐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품이 낮은 것도 갖다 줘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전략 소재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재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덩이가 될지 돌덩이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빨리 기술 개발이 돼서 저도 국산 티타늄 좀 직접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